우리가 먼저 3D 맥스를 활용해서 가상현실을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 내비게이션 도구들, 그리고 일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D 맥스 프로그램을 켜게 되면 이러한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3D 맥스를 켜고 나면 바로 눌러볼 단축키가 민맥스 버튼입니다. Alt W, 민맥스 버튼입니다. 선택한 화면을 Alt W 키를 눌렀을 때 한 화면으로 나타내고, 다시 Alt W 키를 눌렀을 때 4개의 뷰포트 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Alt W 키, 민맥스 버튼입니다. 민맥스 버튼은 화면의 우측 하단 끝부분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버튼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맥스의 4개의 화면은 탑뷰, 프론트뷰,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퍼스펙티브 뷰 4개의 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D 맥스 초기 화면에 크리에이트 바에 크리에이트 커맨드 패널에 기본 입체 도형, 지오메트리, 기본 사물 입체 도형, 지오메트리에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로 초기 화면의 커맨드 패널은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로 구성되어져 있는 커맨드 패널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본 입체 도형에서 정육면체 박스를 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를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그리고 클릭한 손을 놓고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눌러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클릭한 손가락을 놓고 그대로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는 얘 길이가 얼마인지, 얘가 어떤 단위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크리에이트 항목에서 우측에 있는 모디파이어 항목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랭스, 위스, 하이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 폴리곤 숫자도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는 모르죠. 우리가 단위를 먼저 설정하고 이 박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단위 설정을 먼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메뉴인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시면 유닛 셋업 메뉴가 있습니다. 유닛 셋업 메뉴를 클릭하시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위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러한 단위를 우리는 메트릭이라고 합니다. 메트릭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만들 때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기준을 기본 단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공간을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으로 수를 입력해서 제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만, 우리가 있는 공간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산 등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기본 단위는 미터로 지정을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박스의 크기가 미터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컨트롤 Z를 누르고요. 크리에이트 패널에 들어가셔서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손가락을 놓고 다시 드래그,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여긴 2m, 1m, 1.27m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죠. 기본 건축물을 만들면 높이는 3m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가로 길이는 최소한 못해도 10m 이상은 되어져야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최대 2m, 3m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바닥판에 깔려져 있는 그리드 환경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바닥판에 깔려져 있는 그리드 환경은 툴 메뉴에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을 누르셔서 수정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스냅 도구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도 보여줍니다. 그리드 앤 스냅 세팅에서 홈 그리드를 누르셔서 그리드 칸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드 칸을 1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1m로 지정을 하니까 그리드 간격이 1m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라인을 우리는 10이라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 10m 단위씩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 그리드 라인이 잡히고 그리드 라인이 잡혀서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스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그리드에도 스냅이 달라붙죠.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기존의 기존의 박스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 기본 입체 도형의 박스를 클릭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손가락을 놓고 다시 드래그, 클릭. 이렇게 하면 박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내비게이션 단축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키를 누르시면 민맥스 버튼, 화면을 확대시키고 화면을 축소시키는 민맥스 버튼으로 모델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손바닥 버튼으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움직이다가 사방의 여러 각도로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때 컨트롤 R 키를 누르시면 화면에 이러한 원 모양이 만들어지고 화면의 원 밖은 건들지 마시고 화면의 원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그대로 돌려보시면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이 원의 밖은 클릭해서 돌리지 마세요. 원의 밖을 클릭해서 돌리게 되면 화면 전체가 돌아갑니다. 화면 전체가 돌아가면 화면을 돌리는 기준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른 Shift Z키를 눌러서 원 상태로 화면을 복구시킨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밖은 건들지 마시고 화면 안쪽을 돌려가면서 뷰에 나타난 원 밖은 건들지 마시고 원 안쪽을 돌리시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물체가 극도로 작아지거나 물체가 극도로 커졌을 경우에는 Z키도 있고 Ctrl Alt Z키도 있고 Ctrl Shift Z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Fit on Screen, 화면에 꽉 채워주는 Fit on Screen 버튼입니다. 우리는 주로 Ctrl Shift Z, Ctrl Shift Z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trl Shift Z. 화면에 채우기. 이 화면에 채우기 버튼을 눌러서 물체의 크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화면을 돌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돌려가면서 보실 때 마우스 미들 버튼을 돌려보시면 화면을 세세하게 줄이거나 확대시키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trl R, 화면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Alt W, 화면을 4개의 뷰포트 또는 풀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lt W, Ctrl R, 화면 회전. 자, 마우스 미들 버튼 롤, 마우스 미들 버튼 클릭.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보기. Ctrl Shift Z. 기본 내비게이션 단축키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필히 숙지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오브젝트의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이 폴리곤이 몇 개고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리곤 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자, F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F3번을 누르시면 와이어 프레임 보기, F3번을 누르시면 와이어 프레임 보기 상태로 나타납니다. 또 F3번을 다시 누르시면 리얼리스틱 보기, 사실적으로 보기. 자, 여기서 리얼리스틱 보기에서 F4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F4번을 누르시면 리얼리스틱 보기에서 엣지 페이스 보기. 엣지 페이스는 보여지는 선과 면이 같이 보여지는 그런 뷰입니다. 엣지 페이스 보기, 엣지 페이스 보기. F3, F4번, F3, F4번.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수많은 정보가 있을 것인데 이 수많은 정보들을 변형을 주기 위해서 얘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요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디파이어 항목에 다 나타납니다. 모디파이어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군요. 가로는 5m, 세로 5m, 높이가 4m군요. 그리고 각각의 이 폴리곤 단위는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로 10m, 세로 10m에 한 층이 높이가 3m인 3층 건물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자, 10m, 10m, 한 층 높이가 3m인 3층 건물입니다. 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10m. 자, 탭키 누르시고요. 위스 10m. 다시 탭키 누르시고요. 높이는 한 층 높이가 3m고 총 3층 건물이기 때문에 3, 3은 9. 9m 눌러주시면 되죠. 자, 9m 눌러주시고요. 다시 탭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높이 부분이 총 3층이니까 3칸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자, 3칸이 입력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건물 말이죠. 이 건물을 화면에 꽉 채워서 보아야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자, 화면을 꽉 채워 보겠습니다. 자, 뷰포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Z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자, Alt W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Alt W 키는 민맥스 버튼이라고 그랬죠. 자, 민맥스 버튼 Alt W 키. 자, 이것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화면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탑뷰나 프론트 뷰나 랭스 뷰에서는 와이어 프레임 보기 상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탑뷰도 클릭을 하셔서 똑같이 F3번을 누르시고 F4번을 누르시면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Z 키를 누르시면 이 4개의 뷰포트가 동시에 화면에 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똑같이 F4번 눌러주십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역시 F3번, F4번 눌러주셨습니다. 랭스 뷰에서도 역시 F3번, F4번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시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다시 꽉 찬 화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lt W라 그랬죠. Alt W 눌렀습니다. Ctrl R을 누르셔서 화면을 돌려보십니다. 마우스 미들 버튼을 돌리셔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익스트림 롱샷으로 바꿨습니다.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누르셔서 자신이 보기 편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R에서 화면을 돌려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R, 마우스 미들 버튼, 마우스 미들 버튼 롤, 컨트롤 시프트 Z 키, 이러한 키들은 여러분들이 3D 맥스에서 모델링 작업하면서 요상 쓰는 툴이라 생각하시고 필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또 필히 숙지해야 할 단축키가 이 화면 단축키입니다. 이 화면 단축키에서 TLF, UPC 이렇게 순서대로 TLF, UPC, TLF, UPC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탑뷰로 놔두고 화면을 컨트롤 시프트 Z나 Z키를 눌러서 확대를 시키고 화면을 클릭해서
물체를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L, 레프트 뷰에서 다시 Z키를 누르셔서 3D 작업을 하시고 F, 프론트 뷰, 정면 뷰에서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시다가 U, 유저 뷰 상태에서 컨트롤 R, 화면을 회전시키는 컨트롤 R 버튼을 누르셔서 물체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P키를 누르시면 퍼스펙티브 뷰로 나타나서 화면을 제대로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TLF, UP, C는 카메라 뷰인데 카메라는 아직 설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TLF, UP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TLF, UP 직접 화면을 위쪽 보기, 사이드 보기, 정면 보기, 유저 뷰 보기, 퍼스펙티브 뷰 보기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물체의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단축키를 숙지할 것 중에서 알아두어야 할 단축키 5가지. Q, 선택 툴. 물체를 선택할 때 쓰는 Q. W, 무브 키. 물체를 이동시킬 때 쓰는 W키. E키, 물체를 회전시킬 때 쓰는 E키. R, 물체를 확대, 축소시킬 때 쓰는 R키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H 버튼이 있습니다. H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Select from Scene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Select from Scene은 툴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elect from Scene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B라고만 쳐도 박스, 오브젝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축키 순서대로 알파벳 첫 글자를 쳐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 Select from Scene, H 버튼, 단축키로 H 버튼 숙지 바랍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 오브젝트를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trl Z, Ctrl Z, Ctrl Z, Ctrl Z, Ctrl Z. 이렇게 Ctrl Z 키를 누르니까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trl Y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Ctrl Y 키를 누르시면 복구된 것이 다시 리두가 됩니다. 다시 재실행이 됩니다. Ctrl Y, 다시 Ctrl Z, 복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할 화면 단축키 중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 Shift Z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Shift Y키, 작업한 화면으로 다시 재실행하기. 이 단축키도 숙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만들면서 10m, 10m, 1층 높이 3m인 3층 건물을 만들면서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 단위 설정도 해주고 툴에 그리드 스냅 혹은 요 스냅에 그리드 스냅을 설정해서 직접 바닥의 그리드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물체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제대로 된 모델링을 시작해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무브 키 선택은 선택 툴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브 툴로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무브 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